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 결혼식장에서 어머니의 빈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주변의 시선이 내 등을 찔렀다. 너 같은 애가 결혼이라니, 웃기지? 동생의 그 말은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돌며 내 가치를 부정하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나는 첫째 딸로 태어났다. 서울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 하지만 동생이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게 변했다. 동생은 예쁘고 영리하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나는 늘 뒤로 밀렸다. 학창 시절 내 성적표는 칭찬받지 못했지만 동생의 작은 성취는 가족 모임의 화제였다. 대학 입시에서 나는 지방대로 갔고 동생은 서울대에 합격했다. 언니는 노력해도 안 돼 라는 동생의 농담이 가족의 웃음 속에 묻혔다. 결혼식 전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미안하지만 내 동생 이혼 파티에 가야 할 것 같아. 그 애가 너무 힘들어하네. 이혼 파티? 동생은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선언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하지만 나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았다. 동생이 먼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믿지 않았다. 내 동생은 피해자야. 너는 이해할 수 있지, 이해? 내 결혼식을 포기할 만큼? 식장에서 신랑과 서 있는 나를 보며 하객들은 속삭였다. 어머니가 안 오셨네. 나는 웃었다. 억지로.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동생의 이혼 파티는 강남의 고급 클럽에서 열렸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 어머니가 동생과 샴페인을 들고 웃는 모습. 그 사진을 보며 나는 밤새 울지 않았다. 대신 이를 악물었다. 왜 나만 항상 희생되는가? 왜 내 고통은 무시되는가? 그날 이후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바로 폭발하지 않았다. 관찰했다. 동생의 삶을, 어머니의 선택을. 동생은 이혼 후에도 화려하게 살았다. 새 직장, 새 남자친구, 어머니는 동생의 아파트 렌트비를 대주었다. 내 결혼 선물. 없었다. 돈이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동생에게는 매달 용돈이 갔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마케팅 팀장. 그 힘으로 정보를 모았다. 동생의 전 남편과 연락했다. 그는 동생의 바람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사진, 메시지. 하지만 나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고혈압. 나는 병원에 데려갔다. 동생은 바빠서 못 갔. 어머니는 여전히 동생을 변호했다. 그 애는 약해.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임랭 콩 큐도옥 AI. 내가 참는다고 가족이 변할까? 아니. 오히려 더 짓밟힌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단계, 어머니의 유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상속 분쟁 가능성은 그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필요해. 동생의 새 남자친구를 조사했다. 그는 결혼한 남자였다. 유부남. 동생은 알았을까? 모를 리 없다. 그녀는 항상 계산적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의 아내에게 팁을 보냈다. 당신 남편을 주의하세요. 하지만 아직 증거는 주지 않았다. 기다렸다. 내 심장은 차가워졌다. 예전에 나는 동생을 미워하면서도 사랑했다. 이제
그냥 도구로 보였다. 어머니의 생일 파티에서 동생이 왔다.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언니, 결혼 축하해. 늦었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비아냥. 나는 웃었다. 고마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웃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왜 나만? 그 질문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답은 간단했다. 인위토이 더 임랭 콰라오. 이제 시작이다. 어머니의 병원 방문이 잦아졌다. 나는 매번 데려갔다. 동생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일이 바빠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동생을 감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메모했다.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테니까. 직장에서의 나는 완벽했다. 동료들은 나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거울 속에 내가 낯설었다. 눈가의 주름, 차가운 미소. 신랑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대답했다. 아무것도. 그는 더 캐묻지 않았다. 우리 결혼은 안정적이었지만 열정은 없었다. 어쩌면 내 복수가 그걸 망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이미 잃을 게 많지 않았다. 동생의 새 남자친구, 그 유부남을 추적했다. 그의 아내는 변호사였다. 강한 여자. 나는 익명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를 원하세요. 그녀는 답했다. 누구세요? 나는 사진 한 장을 보냈다. 동생과 그 남자의 호텔 사진. 그녀의 반응은 빨랐다. 더 있어요. 나는 기다렸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나는 슬쩍 물었다. 동생이 새 남자친구 생겼대요. 어머니는 웃었다. 좋은 사람이래? 결혼할지도 몰라. 나는 속으로 웃었다. 결혼. 그건 불가능할 테다. 나는 어머니의 약을 챙기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내 선택 때문이야. 어머니.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 돈 좀 빌려줄래? 새 사업 시작하려고. 사업. 그녀는 항상 그런 식이었다. 부모 돈으로 시작해 실패하고 또 빌리고. 나는 말했다. 생각해볼게. 하지만 빌려줄 생각은 없었다. 대신 그녀의 과거 사업 기록을 파헤쳤다. 세금 미납, 사기 의혹. 변호사 친구에게 물었다. 기소 가능. 그는 말했다. 증거가 있으면. 내 마음속 갈등이 시작됐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동생은 내 피를 나눈 가족이다. 하지만 그 생각은 빨리 사라졌다. 그녀가 내 결혼식을 비웃던 그날을 떠올리면 분노가 솟았다. 너 같은 애가. 그 말이 내 인격을 짓밟았다. 임랭 나 독이다. 그것이 나를 썩히고 있었다. 첫 번째 행동, 동생의 전 남편에게 연락. 그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그년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나는 말했다. 증거를 주세요. 대신 침묵하세요. 그는 동의했다. 메시지, 통화 기록. 동생이 바람을 피운 증거. 나는 그것을 어머니에게 보여줄까 고민했다. 아니, 아직 아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머니가 입원했다. 심장 문제. 나는 병실에서 지켰다. 동생은 메시지만 보냈다. 미안, 해외 출장에 출장. SNS에 올라온 클럽 사진이 거짓말을 증명했다.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동생이 걱정돼 나는 대답했다. 저도요. 하지만 내 눈은 차가웠다.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었다. 동생의 새 남자친구 아내에게 모든 증거를 보냈다. 다음 날 소란이 일어났다. 그녀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동생은 패닉에 빠졌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도와줘. 어머니는 나에게 물었다.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니? 나는 말했다. 네, 하지만 도울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불을 지폈다. 동생의 사업 파트너를 찾았다. 그는 동생의 세금 미납을 알았다. 나는 익명으로 세무서에 제보했다. 조사 시작. 동생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나에게 왔다. 언니,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다. 똑똑한 그녀가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질 거야. 속으로는 만족했다. 하지만 그 만족 뒤에 공허가 왔다. 나는 누구가 됐나?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됐다. 퇴원 날, 나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동생은 오지 않았다. 바빠. 어머니의 눈에 실망이 스쳤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동생이 정말 약한가 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애는 강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동생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새 남자친구의 이혼 소송으로 그녀는 명예를 잃었다. 직장에서 해고됐다. 이미지 문제라고 했다. 그녀는 어머니 집으로 왔다. 눈물 흘리며 엄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머니는 안아주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내 손으로 일어난 일인데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건 순간이었다. 그녀의 과거 비웃음이 떠오르면 사라졌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상속 문제를 준비했다. 어머니의 유언장. 그녀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 나는 슬쩍 제안했다. 엄마, 건강 생각해서 유언장 쓰는 게 어때요? 어머니는 동의했다. 변호사가 왔다. 어머니는 말했다. 재산은 반반으로. 하지만 나는 증거를 준비했다. 동생의 무관심을 증명할 병원 기록, 메시지. 동생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언니, 너가 한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똑똑한 그녀답게.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적대적.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 그녀는 반격할 거다. 나는 그걸 예상했다. 어머니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이번엔 입원이 길어졌다. 동생은 병원에 왔다. 하지만 늦게. 미안, 어머니는 웃었다. 하지만 나는 봤다. 어머니의 눈에 피로가 쌓였다. 나는 동생에게 말했다. 엄마를 더 신경 써. 그녀는 쏘아봤다. 너야말로.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커졌다. 정말 어머니를 이용하는 건가? 하지만 어머니의 선택이 나를 여기로 몰았다. 그녀가 동생을 우선했다. 이제 결과다. 나는 동생의 과거를 더 파헤쳤다. 대학 시절, 그녀의 논문 표절 의혹. 나는 익명으로 학교에 제보했다. 조사가 시작됐다. 그녀의 경력이 위태로워졌다. 동생이 반격했다. 내 직장에 익명 제보. 팀장인 그녀가 부정행위를 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대비했다. 내 기록은 깨끗했다. 상사는 나를 믿었다.
누군가의 장난이야. 동생의 실패가 그녀를 더 필사적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언니가 나를 해치려 해.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설마.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병실에서 어머니에게 동생의 바람 증거를 보여줬다. 이걸 봐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잘못 키웠나 봐. 동생이 알았다. 그녀는 나에게 달려왔다. 너 미쳤어.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시작했어. 그녀는 웃었다. 쓰게. 언니, 너도 잃을 거야. 위협. 이제 긴장감이 고조됐다. 그녀는 똑똑했다. 내 약점을 찾을 거다. 신랑. 내 결혼. 나는 불안해졌다. 밤에 잠이 안 왔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동생의 사업세금 조사가 본격화됐다. 벌금, 소송. 그녀는 파산 직전이었다. 어머니에게 빌렸다. 엄마, 도와줘. 어머니는 주저했다. 생각해 볼게. 내 승리 같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나는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거울 속에 내가 괴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계속했다. 다음 단계, 유언장 변경. 어머니에게 제안했다. 동생에게는 적게 주세요. 그녀가 무책임하니까 어머니는 동의했다. 내 말이 맞아? 동생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늦었다. 유언장이 작성됐다. 나에게 대부분. 동생은 분노했다. 이건 불공평해. 그녀의 눈에 증오가 보였다. 이제 그녀가 움직일 차례.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됐다. 의사는 말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나는 병실을 지켰다. 동생은 가끔 왔다. 하지만 싸움 후 그녀의 방문이 줄었다. 어머니는 물었다. 동생은 왜 안 와? 나는 대답했다. 바쁘대요. 어머니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동생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녀는 내 신랑에게 연락했다. 언니가 이상해. 조심해. 신랑은 나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지? 나는 설명했다. 가족 문제야. 하지만 그는 의심했다. 우리 관계에 금이 갔다. 복수의 대가. 나는 예상했지만 아팠다. 동생은 더 나아갔다. 내 과거를 파헤쳤다. 학창 시절의 작은 실수. 그녀는 SNS에 올렸다. 익명으로. 이 여자가 팀장. 웃기네. 소문이 퍼졌다. 직장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상사는 물었다. 문제 없어. 나는 말했다. 없어요. 하지만 압박이 커졌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 멈출까? 하지만 동생의 그 말, 너 같은 애가 위 떠올랐다. 아니, 끝내야 해. 나는 그녀의 세금 소송에 증언했다. 익명으로. 그녀의 부정행위를 봤어요. 소송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파산 선고. 어머니가 유언장을 바꾸려 했다. 동생의 설득으로. 엄마, 나 좀 더 줘. 하지만 나는 막았다. 변호사에게 말했다. 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요. 의학 증거로. 유언장 변경이 무효화됐다. 동생이 나에게 왔다. 끝내자.
미안해. 이 그녀의 눈에 패배가 보였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똑똑했다. 함정일 수 있다. 나는 말했다. 늦었어. 그녀는 울었다. 진짜. 가짜. 모르겠지만 내 심장은 차가웠다. 어머니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미안해. 나는 물었다. 왜요? 동생을 너무 편애했어. 그 말이 내 복수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팠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동생은 왔다. 검은 옷차림으로.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다. 유언장 공개. 나에게 80%, 동생에게 20%. 그녀는 소송을 제기했다. 무효야.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기기 힘들어요. 그녀의 삶은 더 무너졌다. 친구들 떠나고, 빚 쌓이고. 내 승리. 하지만 신랑이 말했다. 이혼하자. 그는 알았다. 내 복수를. 너 변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라의 대가였다. 나는 혼자가 됐다. 하지만 후회. 없었다. 아니, 있었다. 밤에 울었다. 하지만 계속 앞으로. 동생의 마지막 반격. 그녀는 언론에 갔다. 언니가 가족을 파괴했어요. 기사가 나왔다. 내 이름이 오르내렸다. 직장에서 압력. 나는 사표를 냈다. 새 시작.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죽었다. 인간성. 혼자 된 삶, 새 아파트, 새 직장.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동생의 소송이 계속됐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똑똑한 그녀답게 새 증거를 찾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대화 녹음. 유언장 바꾸고 싶어 하지만 불충분했다. 법원은 기각했다. 동생은 무너졌다. 빚쟁이들이 쫓아왔다. 그녀는 나에게 왔다. 도와줘. 언니, 절박했다. 나는 말했다. 왜?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모든 게 진심. 모르겠지만 나는 도왔다. 조금. 빚 일부 갚아줬다. 왜? 자비. 아니, 통제. 그녀를 내 소나귀에. 하지만 그 도움 뒤에 나는 더 조작했다. 그녀의 새 직장을 방해했다. 익명 제보. 그녀는 다시 실업. 그녀의 정신이 무너지는 게 보였다. 병원 입원. 우울증. 나는 방문했다. 괜찮아. 그녀는 말했다. 너 때문이야. 나는 웃었다. 내 선택이야. 내 삶도 무너졌다. 친구들 떠나고, 가족 없고. 밤의 악몽. 어머니의 얼굴, 동생의 눈물. 나는 변호사. 아니, 괴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동생의 입원을 이용했다. 그녀의 재산을 압류. 유산 일부. 그녀가 퇴원했다. 변했다. 마른 몸, 빈 눈 후 그녀는 말했다. 끝났어.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의 마지막 카드. 내 과거 불륜 소문. 신랑과 이혼 전, 내 실수. 그녀가 퍼뜨렸다. 내 새 직장에도. 나는 해고됐다. 이제 우리는 동등했다. 둘 다 바닥. 하지만 나는 일어났다. 새 사업 시작. 그녀는
길거리. 소문으로 들었다. 나는 만족. 아니, 공허. 복수의 끝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지막 만남. 카페에서. 그녀는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나는 대답했다. 내가 나를 부정했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 하지만 늦었다. 우리는 헤어졌다. 영원히. 내 마음속에서 질문이 맴돌았다. 이게 승리인가? 아니면 패배? 시간이 흘렀다. 나는 새 삶을 살았다. 성공했다. 하지만 밤마다 그날이 떠올랐다. 결혼식의 빈자리, 동생의 말, 너 같은 애가. 이제 나는 강해졌다. 하지만 그 강함의 대가는 컸다. 동생의 소식. 그녀는 해외로 갔다. 새 시작. 하지만 빚 때문에? 모른다. 나는 추적하지 않았다. 끝냈다. 어머니의 무덤에서 나는 서 있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누구에게? 어머니. 동생. 나 자신.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내 안에 남은 건 상처. 이게 정의였나?